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샤론코치 명강사 명품학원. 자, 오늘은요, 지오 에듀, 도곡동에 있는 지오 에듀, 그 다음에 남양주시 도농에 있는 Y2M, 김윤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수학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영상을 네. 만드니까 네. 엄마들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네. 그다음에 걱정들 이런 네. 것들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수학은 엄마들한테 고민이 되는 과목이고 네, 그런 것 또 같아요. 하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요즘 보통 그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네. 자유학기제가 이제 자유학년제로 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강남에 있는 모 중학교 수학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네, 많은 아이들이 90점 이상이면 수학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 이렇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극소수의 아이들만 A를 맞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B부터 맞았다. 그래서 엄마들이 다 멘붕이 돼서 엉엉 울면서 우리 애가 수학에 B를 맞아서 이제 우리는 특목고 못 가요. 우리 과학고 가려면 수학 과학에 성적만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데도 B가 나와서 이제 우리는 특목고 포기합니다라고 우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네. 우리 김윤수 원장님 보시기에 강남에 있는 중학교 수학 시험은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수치적으로 제가 대충 비교를 하면 네. 뭐 난이도가 타지역보다 한 1.5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문제 유형이 저는 이제 복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범위가 누적이 됩니다. 아, 누적이. 네. 예를 중학교 2학년 과정 시험인데 네. 중1 과정 수학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대개는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내용이면 중학교 2학년 과정만 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학년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전거도 나오고 네네.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밑학년들이 풀만한 문제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수학이 잠깐 시험 보면은 살짝 공부해서 풀어서는 점수가 안 나온다. 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 창의적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서 볼 수 없는 문제가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뻔한 문제가 아니라 워낙 이제 실력 있는 그 교사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니까 집에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만 푼 애들은 풀 수 없겠군요. 네. 그래서 아마 점수가 근데 그 차이가 1.5배나 차이가 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휘문중 2학년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더 큰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중1 때 시험을 안 보다가 처음 중2 때 시험을 보니까 그런 영향도 되게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 엄마가 열심히 수학하고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이제 거의 공식적인 지필고사는 없이 하다가 막상 딱 진짜 시험을 보려니까 긴장도 될 것이고 또 무서울 것이고 겁도 날 것이고 엄마는 분명히 아침에 너 첫 시험 잘 보고 와라. 너 수학 잘 봐야지 너 과고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눈앞이 깜깜하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한테 공개합니다. 실제로 강남중학교의 수학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네네.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유튜브 최초 공개입니다. 강남중학교 수학 시험지입니다. 보여주세요. 몇 군데 먼저 뽑아왔습니다. 네. 보셨나요? 제가 밑에 써놓으신 거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조금 일단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중학교 1학년. 네. 중학교 1학년. 지금은 이제 애들 시험을 안 보는데 중학교 1학년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게 길죠. 문제가. 그래서 독해력, 수학적 독해력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산 능력
연산 속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는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서 풀 수도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풀다가 계속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많이 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는 독서가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여하튼 둘 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인데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막 울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나 시간이 부족했어. 엄마 나 실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문제하고 중3 문제 두 문제를 제가 뽑아놨는데 중학교 2학년 문제는 사실 제가 보기엔 고등선행을 조금 했으면 문제를 보는 순간 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왜 뽑아놨냐면 이제 중등과정을 마치고 고등과정을 올라갔을 경우에 그 그러니까 3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를 쭉 보는데 그때 보는 시험이 전체가 다 중등과정 문제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제가 보니 학교에서. 그래서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 특히 중3 과정 아이들 두신 분들은 고1 과정 그 모의고사 문제를 뽑아서 풀리시면 내신 대비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역으로 알려주시네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내신을 할 때 고1 3월 모의고사 혹은 고1 들어갈 때 우리가 왜 그 입학 전에 테스트 보기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중3 과정을 정리한 문제다.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뜻이네요. 자, 보니까 아까 자, 이 문제인가요? 이 문제를 중학교 2학년이 자기 학년 공부만 하면 자기가 배운 범주 내에서 문제를 풀겠죠. 그렇게 된다면 만일에 시간이나 에너지가 5 정도 걸리는데 이 친구가 만일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혹시 공부했다면, 즉 여러분이 아는 선행, 만일에 선행을 했다면 이 문제는 에너지가 5에서 2 정도로도 풀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ow to도 다르고 스피드도 다르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제한 시간 내에 뚝딱 풀 수 있는 거고 자기 학년 애들은 끙끙끙 대면서 종칠 때까지 OMR 카드에 체킹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선행이라는 개념이요. 여러분이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 우리 애가 뭐 똑똑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안 해놓으니까 중학교 가서 끙끙대면서 시간 부족하고 마킹하는 시간도 없고 또 이 방법을 풀다가 저 방법을 풀다가 자기만 애타고 지켜보는 엄마도 속상하고 참 이게 참 딜레마예요. 자, 그러면 원장님 우리 말 나온 김에 선행 얘기 좀 해보자고요. 선행. 실제로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은 대략 이과 가는 아이들은 몇 년 정도 선행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영재고나 과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뭐 초4부터 보통 빨리 시작한 친구들 준비를 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그 선행과 경시를 조금 묶어 설명을 드리면 초등 경시에서 입상을 하려면 중2까지는 선행하는 게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경시대회 거기 가서 금상, 은상, 동상 같은 색깔 있는 상을 받으려면 그 경시대회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범위를 알란 뜻이잖아요. 그게 봤더니 물론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께서 초등 경시 문제를 보신 거예요. 이거 원장님 다 아시잖아요. 고등수학까지, 수리 논술까지, SAT까지, AP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아시는 거죠. 이거 초등학교 문제인데 이거 중2까지 공부한 애들 정도는 쉽게 풀 텐데 라고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심각하네요. 자, 또요. 중등 경시도 뭐 대표적인 KMO인데 KMO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과목별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교과 과정으로 치면 고1까지, 고1 심화까지가 필수죠. 자, 중등에서 KMO가 가장 권위 있는 경시대회죠. 대부분의 과고, 영재고 가는 아이들은 필수 코스로 여길 정도인 시험인데 중학교 애들이 응시를 해도 그 아이가 고1까지 공부가 안 돼 있다면 아마 분명히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은 선행하고 경시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네요.
자, 그러면 경시 문제 우리가 또 고민 많잖아요. 네. 또 최근에 왜 초등학생들 성대 경시가 폐지된다. 올해까지만 진행한다. 네. 예. 그게 사실은 성균관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대회 이름이 성균관대 성대 경시였는데 이 계약이 끝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올해까지만 한다. 근데 사실 많은 엄마들이 성대 경시에 대해서 그게 1년에 2번 하는 거고 영어 수업도 있고 그래서 필수 코스로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보셨죠? 성대 경시 준비하는 많이 거?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KMO를 가기 위한 뭐 전 단계로 준비도 많이 하셨었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코치님 말씀도 하셨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공식적으로는 사교육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폐지한다고 그렇게 기사도 제가 보긴 했는데 경시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경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조금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틀림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장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준비하면서 자기의 실력도 점검하고 또 실력도 커질 것이고 자기가 뭘 부족한지 알 것이고 이 과정을 정말 의미를 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잘하는 친구들 수업했던 친구들 쭉 보면 그리고 뭐 특목고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중등 경시를 경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 친구들이 같은 문제를 풀어도 시야도 넓어질 뿐더러 풀이가 되게 다양해져요. 다양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도 모범 답안처럼 그렇죠. 푸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친구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수학적 지식을 총 합쳐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답을 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 수업이 실제로 선생님들이 판서해서 베끼는 그런 수업보다는 서로 아이들끼리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토론도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잖아요. 그런 수업도 많이 보셨죠?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답지에 있는 대로 풀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만의 다른 방법 풀었다면 이 아이한테 높은 평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또 선생님들이, 과목 선생님들이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자 무슨 단어 공부할 때 이렇게 독창적인 발표를 했어요 라고 기재해 주시는 거죠. 이게 또 입시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의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수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높이 평가하잖아요. 자, 그러면요, 원장님. 모든 아이들이 다 선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경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KM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목적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특히나 부모님들이 무조건 아이들을 학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 그 캐파라고 하죠. 그걸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절대 저는 이제 보통 아이들 지도할 때 아이들 능력을 파악을 해서 한 120% 정도에 맞추거든요. 아이의 능력이 120%? 네,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조금 판단하기 조금 빡빡한 정도? 그 정도로 조금 진행을 하는데 그걸 어머니들이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뭐 눈속임도 많고 숙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일주일에 몇 문제를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얼만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걸 어머님들이 잘 파악해서 굳이 뭐 경시 좀 욕심 안 부리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뷔페 가서 음식 쫙 있는데 정작 먹을 거 없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수학은요. 정말 최상위권 특히 과거 영재여 갈 애들을 위해서 KM어가 존재하는 거지 모든 학생들이 그걸 목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내신 수학, 그 다음에 수능 수학
그렇죠? 거기까지 해도 명문대 진학하는데 큰 무리가 없죠. 문제 없죠. 그래서 이번에 왜 수능이 또 변화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과 수학에서 기하 파트를 폐지한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하는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되게. 특히 이공계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학습에 대한 양을 부담을 줄이겠다고.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는 거는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로서 조금 안타깝지 않으세요? 어차피 뭐 나중에 대학 가서 다시 배울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학습 교과 과정 추세가 양이 많이 줄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잠깐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행 고1들이 보는 이제 2011학년도 수능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빠지고요. 수원, 수투하고 확률 통계인데 수투에다가 전에 배우지 않았던 함수들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습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제가 오히려. 근데 이과는 일단 지금도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그 기하하고 벡터라는 과목이 이제 교과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서 수능에는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제 킬러 문제라고 이제 4문제가 등장하는데 수능에서 그 4문제에서 미적분 문제하고 뭐 수원 파트에서 킬러 문제가 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또 수학을 못하는 또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온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양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마 이과에서 수능에서는 기하 벡터가 빠진다 해도 혹시 수리 논술이라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수능 과목이 안 나왔다고 이게 입시 전반적인 게 입시라는 게 사실은 수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면접도 있거든요. 특히 이과에서 말하는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은 본고사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더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상위권 학생일수록.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수학 중학교, 특히 강남에 있는 중학교 어려운 문제 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정말 이 내신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도 안 보고 막 너무 행복하게 자유학년제 보내고 2학년 됐어요. 자, 첫 시험 들어갑니다. 자, 2학년 첫 중간고사 수학 공부 시험을 보기 이전에 해야 될 건 뭐가 있나요? 일단 아까 제가 그 교재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기본서는 뭐 물론 보겠지만 기본서하고 문제 유형서하고 그다음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 한 4권 정도 그다음에 심화 문제서 최상위까지 해서 한 4권 정도를 풀게 하시고 그럼 총 몇 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4권 정도 4권 4권 정도 4권 정도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요? 4권 정도 풀게 하시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문제를 버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만큼 양을 확실히 알고 버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문제를 버려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시고 추가할 게 뭐냐면 여기다가 그 교재에다가 강남 서초 정도의 학교 기출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풀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야 될 실력을 계단별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필요하니까 강남 서초권에서 다른 학교 시험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강남 서초 지역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봤으니까.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그게 이제 거의 학교 시험들이 대부분 공유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우리 팁 하나 하자고요. 일단은 수학에서 글씨 잘 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에서 또 OMR 카드 잘 표시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들. 그렇죠? 글씨 못 쓰면 여러분들 거의 오답 처리될 가능성도 많죠. 특히 남자애들 중에서 3학년, 4학년 남자애인데 자기가 오답 노트도 안 만들고 머리로 해서 답만 뚝 쓰는 애들한테 뭐라고 충고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가서 본인이 이제 느끼기 전에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끌고 나가야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데. 달래서?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글씨를 못 쓰니까 글씨 교정시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건 글씨 못 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틀린 거 지우고 쓰고 줄 맞춰 쓰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만 지켜도 네. 틀린 거 두 줄 그어서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개로. 틀린 거 지우개로 지우고, 예, 연필로 하니까. 그 다음에 줄 맞춰서, 줄 맞춰 의미는 글자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뜻이에요. 비슷하게. 그렇죠? 일직선상으로. 그렇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푼 풀이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안 되는 친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써놓고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못 본 해석이 안 되는 그 식을 선생님은 해석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오답처리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게 기본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점수로 분명히 여러분들 보답이 갈 거고요. 자, 우리 원장님하고 수학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요. 걱정했는데. 자, 다음에 더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